1일 합격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인데요. 이 10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제가 낸 문제는 제 개인적인 감정을 실은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스크랩해서 적은 거예요. 법조문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휴대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한 중개사무소에 하나여 전자계약 체결할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직거래,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계약은 전자계약 불가능해요. 반드시 중개업소,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만 전자계약 가능하고요. 직거래도 안 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가능한 중개업소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 위에 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미리 조회해보고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물어보고 가능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확답을 받고 가야 돼. 안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안 해본 사람은 안 하려고 하더라고. 전자계약서 가계약금 보내놓고 전자계약서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수인, 매도인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해야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는 본인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회원가입을 안 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2번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지역 제한이 있다. 제한 없이 다 가능합니다. 처음에 이걸 개발했을 때는 서울 서초구부터 시작했어요. 시범적으로. 지금 전국에 다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종류 제한 없이 다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 토지 다 가능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도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개인 간 직거래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만 전자계약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예, 법인도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법인인 경우는 근데 회원가입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시험에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법인은 개인은 회원가입 안 하고 이용해도 되는데 법인은 회원가입은 해야 됩니다. 그 지금 LH, SH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 거 이런 걸 거의 전자계약서로 많이 합니다. LH는 전자계약서 하고 있고요. SH 서울도. 그래서 지금 전자계약서가 홈페이지에 보면 이용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돼 있어요. 통계가. 그게 대부분 LH, SH 이런 데서 계약하는 걸 전자계약서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32회 기출문제입니다. 32회 기출문제. 이게 뭐냐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입니다.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고 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답 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력 가능합니다. 불러오기로 해서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플이 있으면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본인 계약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32회 기출문제입니다. 32회 기출문제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을과 병은 병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좀 평소 갑을병 하면 보통 우울적 지위에 있는 사람 집주인이 갑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집주인이 병이네, 최고. 갑을 병 중에서 세입자가 을이고요. 개업공개사가 갑이네요. 조금 이게, 어쨌든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1번, 을과 병이 임대차 기간 2년 미만으로 정하였다면 을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이 세입자죠? 주인이 병이라고 했잖아요. 세입자 주장할 수 없다. X죠? 주인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1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고요. 묵시적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년. 상가는 묵시적 갱신되면 1년입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주택은 2년, 상가는 전임대차하고 동일합니다. 4년인데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면 또 4년 연장됩니다. 상가의 경우. 3번 묵시적 갱신된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주인한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주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민법은 1개월이었죠. 4번 세입자가 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이다. 을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주인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돼도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상가는 갱신 요구에서 갱신된 경우 세입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면 못 나갑니다. 상가는 예를 들어서 4년인데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4년 더 연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세입자가 장사 안 돼서 나가야 되겠다. 안 된다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받아서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집합금지, 집합 제한 오늘부로 다 풀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안 돼요. 우리나라가 세계 8위더라고. 아시아 2위 코로나 많이 걸린 사람 지금 1700만 명인가 걸렸대요. 세계 8위더라고요. 300개 국가 중에서. 치명률은 또 꼴등이더라고. 치명률은 최고 낮더라고, 우리나라가. 안 죽는다는 약에 걸려도,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죠. 지금 해제를 하는 거잖아요. (5번입니다) 5번. 계약공개사가 갑 소유의, 여기는 갑이네. 이제 주인이 갑이네요. 갑을병 잘 봐야 돼. 이게 헷갈려요. 갑이 주인이고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을이 세입자네요. 양당사적에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을이 세입자죠.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적용받지 못한다.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적용돼도 사용해도 적용된다. 틀렸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점유 상실하면 대항력을 잃는다. 대항력 유지되고요. 대항력 없던 사람은 새로 취득하게 되죠. 등기하면. 틀렸고. 3번 대항력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틀렸고. 4번 세입자가 대항력을 취득한 후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 앞으로 한 후에 을이 대항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병한테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병이 또 정한테 팔아먹었다면 정한테는 주장할 수 없겠죠? 5번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되잖아요. 민법의 혼동. 세입자가 그 집 산 거잖아요. 5번이 정답입니다. 옳은 거. 6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가족, 저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 부인입니다. 부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은 날짜와 저당권 설정 등끼리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대항력이 그 다음날 생기니까 저당권이 우선하죠. 똑같은 날 다 했으면 대항력을 갖춰야 되니까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소용없다고 했죠.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최우선 면제 받으려고 하더라도 우선 면제 받으려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단 등기되어 있는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당년 배당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도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만 상속된다고 했죠. 노부모 모시면 한 푼도 상속 안 되고 안 모시면 절반이 상속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정액 청구 5%밖에 못 올린다는 규정은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기간 끝나고 2년 끝나고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적용 안 됩니다. 단 2년 끝나고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럼 지금 법무부 유권 해석은 2년 끝나고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고 다시 새로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해도 된다. 법무부 유권 해석은 그 재계약을 하는 경우,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5% 적용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세입자 밖에도 시세만큼 올릴 수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물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 밖에도 종전에 받던 금액에서 5%밖에 최대 못 올립니다. 예, 재계약하는 경우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습니다. 7번 장사 등에 관한 본 요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답 5번입니다. 설치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30년. 한 번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밖에 안 되죠. 끝나고 나면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고를 화장 또는 봉환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년.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건데, 네 가지 서식 공통적 길상이 아닌 것은 답 3번인데, 공통적 길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6개.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이건 공통적 길상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신탁을 약정을 한 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탁자 갑, 이게 뭡니까? 계약명의 신탁이죠? 갑이 있고요. 병, 정. 이 두 사람 간의 신탁자입니다. 갑이 신탁자입니다. 갑 신탁자와 을 수탁자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지금 이게 선이라고 했잖아요. 매도인 선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면 선이죠. 선이면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고 했죠.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횡령죄에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신탁 효력은 무효이나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이거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병이 모르니까 선이니까. 악이면 무효죠. 1번 맞습니다.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알았더라면 무효다. 알아도
수탁자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죠. 악의의 제3자라도.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이거 했네. 3번 정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주장 못합니다. 유효하니까. 다만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팔아먹었으면. 그 부당이득금은 실명법 제정 후라면,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원만, 실명법 제정 전이라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횡령죄,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죠. 모든 명의신탁.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을이 누구예요 지금? 을이 수탁자네요. 수탁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에서는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인을 신청해야 한다. 1번이 답이네요.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금인 신청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금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요청을 해도 거부해도 됩니다. 1번 틀렸네요. 1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판결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교환계약, 승여계약 금인받아야 됩니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실질적 심사하지 않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 아마 가면 갈수록 자꾸 힘들어질 거예요. 10월 시험 볼 때까지 잘 참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